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단 하루 만에 책 한 권을 쓴다? 이런 좀 대담하고 흥미로운 도전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하루 만에요. 와,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나연구소 우경아 씨가 쓴 하루 만에 책 쓰는 법이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그 책이요? 이 저자분이 실제로 매주 월요일에요. 딱 하루만 투자해서 전자책 한 권씩을 쓰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대요. 이 책이 벌써 그 30번째 결과물이라고 하고요. 30번째요? 매주?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이 좀 독특한 과정 속에서 특히 뭐랄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좀 효과적으로 세상에 내놓고 싶은 당신에게 어떤 통찰 또 가능성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하루 만에 책 쓰기. 이게 처음 들으면 그냥 와, 빠르다. 이렇게 속도에만 좀 집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기술적인 면만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접근법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제 생각에는 단순히 빨리 쓰는 어떤 기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창작이나 책 쓰기 하면 떠올리는 그런 좀 굳건한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네네. 뭐 전문가여야만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점. 이게 어쩌면 창의적인 활동의 문턱을 확 낮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턱을 낮춘다. 좋은 표현이네요. 네. 특히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요즘 컨텐츠 제작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망설여진다. 이런 당신에게 이 방법론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클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관점의 전환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 바로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이 메시지거든요. 전부다. 네. 과거에 한 40년 가까이 늘 마음이 좀 불편하고 자기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분인데 이 생각을 바꾸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보니까 우리 안에도 스스로를 딱 가두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생각의 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흔히 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조금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걸 넘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경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프레임 자체를요? 네. 오랫동안 자신을 막 올감했던 그런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좀 부족해 라거나 이건 불가능해 같은 그런 믿음들이 톡 깨지는 순간 정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책 쓰기 방법론 자체가 그런 어떤 내적 변화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그런 변화를 더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책 쓰기 기술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삶의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셈이죠. 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관점을 접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아는 게 가장 먼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군요. 네. 근데 그 방법이 좀 흥미로운데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썼대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뭘 좋아하지? 어떤 삶을 원하나? 이렇게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글쓰기, 질문, 관찰. 되게 구체적인 행동들이네요. 맞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창조한다는 어떤 확신, 거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걸 듣는 당신은 스스로를 평소에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자기 인식의 중요성. 이거 뭐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그 방법론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글쓰기, 질문하기, 관찰하기. 이게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구체적인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나는 소중해 이렇게 막연히 되뇌는 걸 넘어서 자신을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세상처럼 탐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는 뭐든 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효능감.
네,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책 쓰기 같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가능해? 싶은 그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꿔야 할 관점은 경험에 대한 거래요. 저자는 인생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경험이 재산이다. 네, 모든 사람의 삶은 다 고유하니까 그 경험 역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컨텐츠라는 거죠. 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보나 간접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맞아요. 실제로 저자가 쓴 책들 제목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뭐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부터 나는 유교 문화가 싫다, 나의 퇴사 이야기, 내일 글을 쓰면서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나의 금강산 방문기. 와, 금강산 방문기까지요? 네. 또 내가 배움에 투자한 돈 4천만 원, 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는 것들, 나는 사업 2달 만에 12가지 일을 한다까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이죠. 정말 솔직한 제목들이네요. 그러니까요. 뭐 거창한 메시지나 교훈을 줘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경험을 이제 콘텐츠 자원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랄까, 가치 판단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경험이 이게 특별한 건지 아닌지를 내가 막 재단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경험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그 독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아, 독자의 관점. 네, 저자가 글도 책도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진솔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막 꾸미려 하거나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글쓰기의 그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독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함과 진솔함이 중요하다. 그렇죠. 저자가 나연구소를 만든 것도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를 잘 몰라서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갔던 경험, 그 자체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통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자는 이 생각에도 좀 반전을 꾀요. 전문가라서 책을 쓰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책을 쓰고 강의를 함으로써 전문가가 된다고요. 순서가 바뀌네요. 네, 즉 행동이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왕초보에게는 때로는 같은 길을 조금 먼저 걸어간 초보가 더 나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수준 높은 전문가의 설명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책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이 딱 필요한 그런 특정 독자층을 생각하면 책 쓰기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어요. 전문가의 정의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이에요. 예전에는 특정 분야에 아주 깊고 방대한 지식이 전문가의 뭐랄까, 필수 조건이었다면 요즘은 그 지식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아, 전달 능력. 네.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뿐만 아니라 전달 능력, 그리고 공감대 형성 능력, 이런 게 전문가의 중요한 자질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저자가 말하는 눈높이는 바로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당신이 뭐 전통적인 의미의 박사나 교수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 극복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전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관점은 책 자체에 대한 거예요. 책하면 왠지 좀 두껍고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근데 저자는 전자책이 확산되고 또 요즘 사람들이 가볍고 읽기 편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 책은 묵직해야 한다, 분량이 많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맞아요.
저자의 실제 작업 방식을 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음. 그냥 한글 파일로 원고를 작성하고 PDF로 변환해서 전자책을 만든대요. 아, PDF로요? 네, 글자 크기도 스마트폰으로 보기 편하게 23포인트 정도로 꽤 크게 설정하고요. 네. 분량도 되게 유연해서 뭐 40페이지 안 되는 것도 있고 100페이지 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40에서 90페이지 사이가 많다고 해요. 분량도 자유롭네요. 특히 블로그 서점이라는 개념이 전 아주 신선했어요. 블로그 서점이요? 네, 말 그대로 자기 블로그에서 직접 책을 파는 거예요. 가격도 저자가 보통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정하고 내용, 표지, 심지어 나중에 내용 업데이트까지 모든 걸 저자가 그냥 자유롭게 결정한대요. 재고 부담도 당연히 없고요. 와, 진짜 저자 중심적이네요. 그렇죠. 독자가 공지 보고 계좌 입금하면 메일이나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주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에요. 이게 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블로그 서점 모델은 저자에게 정말 극단적인 자율성과 낮은 진입 장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죠. 기존에 뭐 출판사 통해서 유통하거나 아니면 크몽 같은 재능 마켓 플랫폼에 입점하는 거랑 비교하면 수수료 문제라든지 내용 검토, 형식 제약 이런 거에서 훨씬 자유롭잖아요. 네, 훨씬요. 이게 책을 뭔가 출판하기 어려운, 좀 성스러운 대상 이렇게 여기던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거죠. 책이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비교적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렇게 만든 PDF 파일을 약간의 노력만 들이면 표준 전자책 형식, 뭐 EPUB 같은 걸로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국제 표준 도서 번호 ISBN이라고 하죠.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이걸 발급받으면 네이버 도서나 알라딘, 교보문고 같은 대형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정식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네. 물론 판매 수수료는 좀 들겠지만 보통 30% 내외 그래도 더 넓은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이렇게 만든 전자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종이책 출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도 꽤 매력적이에요. 자, 드디어 하루 만에 책 쓰기의 가장 좀 파격적인 부분이죠. 바로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루라는 극한의 시간 제약을 딱 설정하는 건데요. 하고 집중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시험 전날 벼락치기가 더 효과적인 것처럼 마감 시한이 주는 그 압박감과 집중력을 역이용하는 거죠. 아, 벼락치기 효과군요. 네, 이 하루라는 시간 제약이 또 다른 효과도 났는데요. 자료를 찾거나 외부 정보를 참고할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없으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 즉 경험과 생각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좀 독창적인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시간 철학, 어떤 일이든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들고 지치고 재미없어서 오래 못한다. 이 말에 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건 뭐 제약 조건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은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늘어난다는 그 유명한 파킨슨 법칙 있잖아요. 네, 알죠.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략인 거죠. 시간을 하루로 딱 제한함으로써 쓸데없는 고민이나 완벽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완벽주의에 빠질 틈을 그냥 안 주는 거예요. 핵심에 집중하게 만들고 딴 생각할 겨를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자원, 그러니까 기억, 경험,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이 하루 만에 무슨 걸작을 쓰겠다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생각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캡처하고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미루는 습관 있잖아요. 그걸 깨뜨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오, 미루는 습관에도 효과가 있겠다. 네, 다만 이런 속도전 방식이 모든 종류의 책 쓰기에 다 적합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연구나 복잡한 서사가 필요한 작업에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그램은 스쿨몬스터의 최규철 대표라는 분이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스쿨몬스터요? 네, 이분은 무자본 창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면서 좀 독특하게 양자역학의 원리를 사업과 삶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이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 양자, 퀀텀가 입자이면서 동시 파동, 즉 에너지라는 물리학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인간도 육체, 물질인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적인 존재, 비물질이다. 뭐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운다고 하네요. 와, 심오한데요? 저자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책 출간의 기쁨을 넘어서 뭐 용기라든지 자신감, 생각 정리 같은 삶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특히 오랫동안 망설였던 사업 시작, 그러니까 2월에 퇴사하고 4월 1일에 바로 창업을 했는데 이걸 실행에 옮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와, 창업까지요? 대단한데요? 네,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110만 원에 100권 집필 가능 조건이라는데 이것도 단순 비용을 넘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투자였다고 평가하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한번 정리해보면 책 출간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 외에도 중요한 무형적인 이득들이 꽤 있어 보여요. 첫째는 역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효능감의 극적인 향상일 거고요. 네, 그게 클 것 같아요. 둘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막 구조화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명료함. 셋째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실제 행동, 방금 말씀하신 창업 같은 걸로 이어지는 추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계속하게 만드는 커뮤니티의 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네 가지나 되네요. 특히 저자가 인용하는 말 중에 남이 쓴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쓴 책 한 권이 더 효과적이고 배울 게 많으며 진짜 내 것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 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능동적으로 창작하는 경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직접 부딪히고 만들어보는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책 쓰기, 특히 이런 좀 가볍고 빠른 형태의 전자책 쓰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시도해볼 만한 일일 수 있다. 이거 하고요. 네,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 나의 경험, 또 전문가, 책, 그리고 시간에 대한 기존의 그 생각의 틀을 좀 과감히 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가 에필로그에서도 말해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라는 그 재산을 활용해서 책을 쓸 수 있고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당신의 삶 속 다른 영역으로 한번 확장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하루 만에 책 쓰기의 핵심 원칙들 있잖아요. 관점 전환, 고유한 경험 활용하기, 과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의도적으로 시간을 제약하기 같은 것들이요. 네네, 그 원칙들. 이런 것들을 꼭 책 쓰기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평소에 이건 너무 어렵다거나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느꼈던 다른 목표나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술 배우기라든지 운동 습관 만들기 아니면 좀 복잡한 업무 란수하기 같은 것들이요. 아, 다른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네, 어쩌면 이 하루 만에 5호학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당신이 직면한 다른 어떤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고 실험 도구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